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얼마 만에 완전체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몇 달 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프리뷰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하는 것도 힘들고 제 정보의 양에도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찬 기자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몇 날 며칠 설득을 해서 이렇게 데려 나왔다는 점 먼저 이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축구 팬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그래도 뭐 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그 마음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만찬 시작했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희의 뭐 트레이드 마크인 프리뷰부터 저희 찬 기자가 돌아오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맞춰봤고요. 30라운드 이제 몇 라운드 안 남았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열심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북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이 두 경기가 1위와 2위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승점 차가 20점 차예요. 그렇죠. 사실 뭐 유럽 일부 리그에서나 벌어지던 일이 K리그에서 벌어졌는데 전북은 카운트다운에 좀 돌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 승리할 경우에는 뭐 23점 혹은 21점 차까지 2위와 승점 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을 벌려고 할 것이고요. 김천은 2위 자리가 좀 위태하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든지 2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연패를 최근에 당했죠. 연패도 중이고 지금 4경기 연속 2실점 중이거든요. 그런 수비 불안을 어떻게든지 끊어야. 그래서 2의 고리. 2의 고리. 그러니까 정준영 감독이 뭐 3백도 테스트하고 있는데 전북을 상대로 어떤 테스트를 할지도 좀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 김천 다녀왔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10월에 전역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역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는 한 경기도 뛰지 않았던 뭐 골키퍼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 부분들이 이날 전북전에서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마땅한 뭐 부상자가 없고 공시현 선수만 U20 월드컵 차출이 됐고요. 김천은 오인표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마도 민경현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 시즌 전적에선 전북이 모두 2대1 스코어로 좀 승리를 했고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2승 1무 2패 팽팽하다는 점은 확실히 기세가 전북 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전북이 모두 승리했다는 것도 1, 2위와의 승점 차가 큰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6점짜리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잡았으니까요. 키플레이어는 전북 김진규, 김천 이동경으로 할게요. 두 국대 선수. 9월 A매치에서 가장 돋보이는 국내파 선수 2명 꼽으라면 김진규, 이동경이거든요. 두 선수의 마법 대결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북 대전전을 좀 고배당으로 무승부로 갔다가 전북 승리로 갔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는 안전하게 전북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두 경기에서 모두 전북이 승리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전과 대구전이고요. 20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자, 저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대전은 살아난 과정, 대구는 살아난 결과라고 했습니다. 라임 있네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결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이 잘했던 부분, 유광현 선수를 전방에 내세우지만 사실상 제로톱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대전이 굉장히 좋았을 때 모습으로 좀 돌아간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그런 축구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수민 선수도 그런 과정에서 기용이 됐고요. 그러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아쉽게도 지난 경기도 그렇고 결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살아났기 때문에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얼마 만에 재밌는 경기 봤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살아난 결과라고 한 게 2연승입니다. 17경기 무승의 수렁에서 벗어난 이후 지난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까다로운 김천까지 잡아냈거든요. 그 경기를 지켜본 결과 상당히 이 팀 분위기가 올라갔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대구 선수들 몇몇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선수들 기차역에서 만났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전후해 가지고 또 베테랑 선수들의 일부 이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징계까지 이어졌었는데 있었죠. 오히려 팀적으로는 하나로 좀
더 똘똘 뭉치는 계기,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오히려 더 팀이 좀 뭉치는 계기가 됐고, 또 전술적으로도 또 최근에 FC 서울전 이후로 포백으로 다시 바꾼 이후에는 결과가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창근, 밥신, 박규현 기존 선수들이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경기에 뭐 구택이나 안톤 선수가 제외됐었는데 뭐 출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는 이 홍정훈, 정우재, 오승훈, 김진혁, 우주성 선수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홍정훈 선수는 제가 훈련은 정상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고, 우주성 선수도 약간의 골절이, 약간의 부상이 있기는 한데 본인이 또 워낙 출전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우재, 오승훈, 김진혁 세 선수 중에 뭐 정우재, 오승훈 선수 부상이라 아예 불가능한데, 김진혁 선수는 K4 경기를 소화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징계 회복 여부에 따라서 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전적 올 시즌 2승 모두 대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7경기 맞대결에서도 5승2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고요. 재미있는 게 이에 앞서서 펼쳐진 7경기에서는 6승 1무로 대구가 우위에 있었는데, 흐름을 바꾼 뒤로는 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전 홈 6경기 맞대결에서는 4승 2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었다는 점, 전체적으로 대전 쪽으로 좀 기우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키플레이어는 저는 대전은 유광현, 대구는 박대원 선수 했습니다. 유광현 선수가 어찌됐건 좀 많이 뛰어주는 그런 축구로 대전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 어찌됐건 유광현 선수 포지션 최전방이거든요. 그렇죠. 골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커 운영이 지금 계속 유광현 선수 뛰다가 뭐 주민규 선수 바뀐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유광현 선수가 골망까지 본다? 그럼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교체 카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광현 선수 꼽았고요. 박대원 선수, 대구는 박대원 선수가 사실 김천전에서도 후반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확 바꿔냈거든요. 지금 두 경기 다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박대원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구의 흐름이 바뀐다는 점에서 저는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예측 한번 해주시죠. 대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승. 네, 저는 아까 전에 전북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어느 팀이 더 승점 3점이 고프냐 하면 대구 쪽인 것 같거든요. 저는 대구 승리로 한번, 대구 3연승. 네, 3연승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자, 울산과 안양 경기입니다. 21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이제부터는 4시 30분 경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좀 선선해요. 저도 이제 긴팔 입고 다니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는 쿨링 브레이크도 안 하는 경기도 생기기 시작했고, 시간 잘못 확인했다가 혹시라도 경기 끝나고 도착하는 일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울산 같은 경우 위기의 챔피언으로 잡았고, 안양은 패기의 승격팀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좀 라임이 있어 보이네요. 네, 저희 옷 색깔과 비슷하게 두 팀의 어떤 상황, 그리고 지난 시즌 성적이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이는데, 울산 같은 경우 4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죠. 비록 주중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뭔가 울산의 축구가 잘 안 먹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챔에서도 사실 좀 청두의 경기력이 좀 상당히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청두가 후반에 주전을 싹 뺀 이후에 네. 뭔가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뭐 허율과 같은 새로운 발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뭐 파괴력, 투쟁심 같은 게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9월 A 매치 휴식기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100% 달라지지 아니죠.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 뭐 포항전에선 경기력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는 내부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쓰리백 있는데, 좋았죠. 예. 네, 근데 그 상대 팀이 지금 가장 패기가 좋은 팀이거든요. 뭐 강원 이따 얘기 나오겠지, 뭐 대구 그리고 안양, 이렇게 세 팀이 지금 후반기에 막판 순위 경쟁에 키를 진 팀들인데, 과연 울산의 안양을 상대로, 안양의 패기를 상대로 패기 싸움에서 밀리면 저는 이 경기 역시도 놓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목할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고요. 안양은 첫 연승을 달리고 지난 경기를 통해서 3연승까지 질주하면서 거의 분위기는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안양이 한때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었는데, 그렇죠. 이 3연승을 통해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전 전적 보면 3연패 뒤에 이기고, 그리고 3연패 또 두 번의 3연패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했다는 점에서 선수들이 멘탈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고, 결정자는 울산은 이제 엄원상 선수 복귀가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손 한쪽이 좀 불편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단 엄원상이 출전한 이후에 뭐 공격의 속도라던가 공격의 다양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챔에서도 그랬죠. 그렇죠. 아침에서도 득점도 하고 후반 막판에도 어떤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활약도 펼친 만큼 엄원상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양은 박종현 외에는 지금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는데 돌아오는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네, 모따, 이태희, 김정현 선수가 풀 충전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울산은 개막전에서 모타한테 이제 한 방을 얻어맞은 기억이 있는데 모타의 복귀가 굉장히 울산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양 팀이 1승씩 나눠 가졌고요. 그리고 울산은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안양은 3연승이라는 점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전 맞대결 첫 경기 안양이 개막전에 승리했던 그쵸. 게 기억이 나네요. 극장골이었죠. 네. 네, 울산 키플레이어는 말컹 그리고 안양은 모타로 하겠습니다. 어, 두 정통적인 뚝배기 구 괴물과 신 괴물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컹 선수의 어떤 역할 그리고 임팩트 이게 시즌 아주 복귀하고 나서와는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허율 선수의 어떤 입지가 갑자기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말컹 선수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골라봤습니다. 예측을 저부터 해보면 일단 아침에서 나온 그 백업으로 나온 선수 대부분이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뭐 김영건도 그렇고 고승범도 그렇고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체력 데미지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승리가 주는 어떤 여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울산 승리로 가겠습니다. 저는 안양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경기력도 좋아요. 안양 승하겠습니다. 안양승까지. 네. 네, 다음은 수협과 강원전입니다. 21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자, 손 FC는 안되려니라고 꼽았고요. 강원은 되려니로 야, 꼽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유독 분위기가 다른 팀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수원 FC는 지금 3연패. 네. 사실 이전까지 연승을 달리면서 수원 FC는 지금 강등권 탈출이 아니라 잘하면 파이널 A까지도 그렇죠. 가겠는데 네. 라는 얘기가 확 돌았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3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강등권에서 지금 탈출하지 못하고 제주와 지금 승점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에이스이자 경기 분위기를 바꿔주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윌리안 선수가 탈장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김은중 감독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은 좀 되는 편이에요. 꾸준히 지난 경기 광주전도 멀티골을 넣었었는데 수비가 완전히 좀 무너졌습니다. 지금 골키퍼 안준수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부터 김은중 감독 체제하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원래 이 선수가 발밑은 상당히 좋았는데 선방 능력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잘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광주전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도 좀 범했고, 자책골. 예, 그 전 경기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수비가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어쨌든 손 FC는 지금 수비보다는 미들 구석이 공격인데 그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해줄 수 있는 윌리안 선수까지 다치는 바람에 고민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사박 선수 좀 잘해주고 있고, 뭐 루안 선수도 있고, 안인범 선수 안 들이고 여전히 괜찮은 자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내느냐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강원은 진짜 되는 팀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주중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원화 완벽하게 라인업을 바꿨거든요. 그럼에도 승리를 따냈습니다.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는 첫 경기라는 측면에서 정경 감독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리그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서 했는데 그 선수들마저 잘했어요. 지금 그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강원의 지금 제일 큰 장점은 경기력 균일합니다. 어느 선수가 나가더라도 지금 자기 그 강원만의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스템이 잡혔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6경기 무패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6월달 이후로 보면은 전북을 제외하고는 강원을 잡은 팀이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강원의 지금 경기력이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공격도 확실히 지금 여러 차례 뭐 얘기하자면 모재현, 뭐 김건희, 김대원 선수 들어오고 나부터 굉장히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있기는 한데 왜냐면 외국인 선수가 좀 없기 때문에 네. 가브리엘 선수는 좀 부진하고 그런 마무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경기력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를 하는데 는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강원은 지금 상당히 지금 무서운 상황. 지금 뭐 파이널 A를 넘어서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그러니까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기세는 충분해요. 예, 또 게다가 주중 아침 승리까지 더해서 야 우리 진짜 할 수 있어. 수협까지 잡으면 지금 완전히 기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강원을 보면 확실히 흐름을 타면은 무서운 색깔을 확실히 지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홈발이 확실하다 보니까. 강릉에서는 거의 네. 무적입니다. 근데 이날은 뭐 원정이긴 하지만 네. 분위기는 이어진다는 거. 네. 손 FC는 지금 윌리안, 이지솔, 안준수 선수까지 야. 부상입니다. 이재원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저 괄호 표시를 다르게 표시를 했고요. 네. 윤빛가람 선수가 지금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윤빛가람 선수 복귀는 좀 한 달 내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주 선수 부상인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뭐 최규백이라든지 이현영, 김태한 선수, 음. 이현영 선수 세 명이 지금 번갈아 가서 하는데 사실 물론 이용 선수가 측면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수원 FC 센터백 자원에서는 그래도 이지수 선수가 가장 경험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지수 선수의 부재가 좀 커 보이고 안준수 선수 최근에 계속해서 골문을 어쨌든 지켜왔던 주전 골키퍼가 빠진다는 점도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최병찬 선수 조금 큰 부상, 골절이 있다고 해요. 브루노 선수는 약간 장기 부상. 그래서 두 선수가 이날 경기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전적 올 시즌 1승 1무로 강원이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7경기 맞대결 4승 2무 1패로 강원이 우위에 있고요. 다만 수원FC 홈에서 열릴 때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3승 1무 3패로 팽팽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두 팀 만나면 항상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네. 그런 맞대결입니다. 자, 수원FC는 황지윤 선수 말씀드린 대로 안준수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백업 골키퍼인 황지윤 선수가 이 골문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골키퍼가 바뀌었을 때 상당히 변수가 많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현무 선수 지금 이탈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과연 황지현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강원 이상원 선수가 왔습니다. 강원이 다득점 경기란 경기를 보면은 항상 이상원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혀를 뚫어줘. 네, 항상. 네. 이상원 선수가 얼마만큼 이 선수가 결국 강원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원 선수가 과연 이날도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라운드 때 제가 수원 FC랑 광주 예측할 때도 이정현 감독도 똑같은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저득점이 될지 아니면 수원 FC가 원하는 대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지. 근데 결국은 난타전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수원 FC가 유리할 줄 알았는데 광주가 따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 경기에 재판이 될 수도 있겠다, 재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강원의 승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랑 전체적으로 겹치네요. 강원 승리하실 거예요? 네, 저도 강원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기세에서 차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수원 FC 공격이 장점인데 네. 강원 수비를 뚫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둘 다 강원 승리를 골랐습니다. 다음은 포항 제주전이고요. 21일 오후 7시 포항 스텔리아드에서 펼쳐집니다. 저희가 지금 목요일 낮에 녹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포항 같은 경우는 이날 저녁에 태국에서 지금 ACL 2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 프리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일단은 근데 저도 취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이원화를 한 상황이고 로테이션 돌렸죠? 네,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 대부분이 남아 있고 지금 간 선수들은 지난 경기 백업 일부 선수들만 갔다고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선수들을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포항이 선수층이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베스트 11을 남겨두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백업이나 교체 자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태국 원정 여파가 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결과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가 지금 2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좀 어긋나고 있는 느낌이 좀 받고 있어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좋았을 때 굉장히 수비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굉장히 견고했던 느낌인데 1대0 경기가 많았죠. 네, 지난 경기도 비겼는데 사실 울산이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게다가 홈 경기였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었고 그 전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강원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제주는 지금 6경기 무승입니다. 지금 가장 강등권 포함해서도 가장 안 좋은 흐름이에요. 경기력도 가장 좀 문제가 있죠. 경기력도 가장 안 좋고 사실 제주가 그렇게까지 무기력할 멤버는 아니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제주가 강등될 때랑 상당히 좀 흡사하다는 평가들을 K리그 관계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사실 학범순이 이전까지는 요때는 좀 이겨내겠지 할 때는 좀 이겨냈던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그랬죠. 네. 네. 근데 올해 상당히 좀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이번에도 못 넣으면 이거 길어질 수 있겠는데라는 흐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안양전 다녀왔는데 사실 퇴장 전에는 7대3 정도로 제주가 밀어붙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때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로 불운까지도 지금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공격력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반등의 포인트를 확실히 학범스는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제주는 어쨌든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단체가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예, 뭐 우리가 뭐가 문제고 한번 이번에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박태호 감독이 얘기를 했죠. 우리 완델슨 빼고는 부상자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완델슨 선수도 지금 뭐 10월에는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 들리니까요. 이미 포항에 와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포항 스쿼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유인수 선수 퇴장 여파 때문에 유인 선수만이 뛸 수 없고 뭐 유리 조나탄 선수도 이제 뭐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안태현 선수도 아마 네, 이날 경기 안태현 선수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복귀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제주도 스쿼드 상황 나쁘지 않다는 좋아요. 말씀입니다. 네. 네. 올 시즌 전적 보면 1승 1패 양팀 팽팽했고요. 최근 7경기 맞대결 보면은 4승 1무 2패로 포항 우위에 있고요. 포항 홈 5경기 맞대결은 4승 1무로 포항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예측을 한 걸 예상해 보면은 답이 나오시겠죠. 예, 예. 키플레이어는 포항 이호재, 제주 유리 조나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지난 경기들에서 지금 약간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네. 결국엔 이호재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되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믿을만한 골잡이는 유리 조나탄뿐이다라고 해서 두 스트라이커를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저는 포항 ACL 2가 한 게 살짝 흐름에 영향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주가 어떻게든지 승점을 따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포항 승리하도록 포항 승? 하겠습니다. 네, 저 흐름은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죠. 자, 21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 서울은 3연패는 쌍스 도전의 치명타로 잡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B그룹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일전에 기사도 한번 썼지만 남은 4경기 상성 그리고 남은 4경기 상대 팀들의 평균 순위 같은 걸 봤을 때 서울이 별로 유리하지는 않아요. 네, 그 정반대에 있는 팀이 광주인데 광주는 4팀을 모두 파이널 B그룹만 만나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광주가 조금 할 만한 그런 여러모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광주는 서울만 만나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그렇죠. 네, 최근에 패하기 전까지는 4연승을 질주할 정도로 광주가 서울에 최근에 강했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고요. 결장잘 보면 서울은 이상민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죠. 여기에 클리말라 선수가 본인 인스타에도 올렸듯이 이제 슈팅 훈련까지 할 정도로 거의 복귀가 임박을 했습니다. 아마 이날 경기를 통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문선민 선수는 마치다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 보였죠.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네, 뭐 역습 상황에서도 실수가 많고 뭐 잔디 뭐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리고 나서 좀 근육 쪽에도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 중이어서 일단 괄호로 쳐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들어가면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는 현재 문선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원시원한 맛이 있죠. 네. 네, 근데 문선민 선수가 빠지면 후반에 교체할 자원이 이렇게 그 포지션에서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광주는 민상기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에서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진시우 변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안영규도 백업에 있고 문상기를 무리해서 투입할까 아니면 좀 더 완전한 회복을 기다릴까 싶어서 일단 괄호를 쳐놨고 그 말은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출전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전적에서는 광주가 첫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고 서울이 두 번째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한 기억이 있고요.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선 광주가 4승 1패로 우위를 점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광주가 서울 원정에서 3연승 중이라는 거예요. 광주가 정규리그 마지막 5경기 중 4경기를 원정으로 치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앞서서 수원FC 원정을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4경기 중 3경기가 원정인데 어쨌거나 최근 리그 원정 2연승 중이라는 점, 제주 원정에서도 어렵게 승리를 했고 점에서 봤을 때는 광주가 막판에 확실히 힘을 내는 팀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은 득수로 하겠습니다. 뭐 마치다전에서 보여줬듯이 결국은 서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무리라고 봤을 때 득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제로톱 전술도 썼다가 뭐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득수의 출전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데 이날은 아무래도 연속성 측면에서는 득수를 톱으로 두지 않을까. ACL에선 선발로 나섰죠. 네, 예상이 되고요. 광주는 변준수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경기에서도 뚝배기 거의 뭐 골대 높이까지 점프를 해서 아주 타점 높은 득점도 하게 됐고 국대 다녀오면 선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측해 볼까요?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십시오. 광주 승으로 광주 승. 하겠습니다. 예, 광주가 역시 이정효 감독 또 김기동 감독한테 상당히 강했어요. 맞아요, 지난 맞아요. 경기는 물론 그 흐름이 바뀌긴 했지만 네. 저는 다시 한번 이정효 감독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광주 한 6대4 정도로 유리해 보이는데 일단 서울 홈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지루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지난 경기도 지루한 공방전이 될 거다 이정효 감독이 예상을 했는데 네. 상당한 난타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경기만 봐도 도합 7골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광주랑 서울이. 네. 그럼에도 저는 1대1 0대0 정도의 스코어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가 30라운드 지금 6경기 전부 다 프리뷰 해봤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